자, 이번 시간은 이제 550 점포의 위치 선정이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위치 선정의 요인은 그냥 참고만 할게요. 자, 오른쪽 기억에 가시면 뭐 점포를 어느 도시 혹은 어느 상업 지역에 개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다음에 선정된 도시나 상업 지역 내에 어느 특정 지역의 점포를 개설하느냐 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도시와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억번 윗줄만. 소매 상점의 위치로서의 도시. 한 도시나 그 주변의 상업 지역의 범위 내에서 있는 산업체들의 수나 형태 그리고 특성은 잠재적인 고객의 소득과 안정성 및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종류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만.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나 상업 지역의 선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상업지구의 인구, 도시의 발전, 잠재적 고객의 구매 관습 정도만 그냥 밑줄만 간단히 쳐놓으세요. 주민의 구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 분배, 경쟁의 본질과 강도, 재반 법령과 정도도 마찬가지고요. 부지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밑줄만 부지 선정할 때 추정된 매출액도 중요하겠고, 취급 상품의 종류와 고객의 구매 관습, 고객 통행량,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리을번은 좀 체크해 보세요. 별표. 경쟁자들의 타 점포들에 관련된 입지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매 입지는 인근에 있는 경쟁점에 대해서 면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구를 해야 되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 소매업자들은 자동차 거리에 위치하여 그의 경쟁자들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성복 전문점은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취향에 맞게 유사 우리가 전문점이나 백화점 근처의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접근성 따져봐야겠죠. 그래 넘깁니다.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554페이지에 출점 지역 또는 상권과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점 지역 선정 시 고려사에 거시적 요소가 있고 부지 선정 시 고려 시 미시적 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밑에 소매 입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냥 여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554페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매 입지의 평가에 자, 전체적인 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소매 입지의 평가에 별표를 3개 정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입지 평가의 의의와 방법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매 입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점포 입지가 한 번 결정이 되면 이를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 호피믹스에서 플레이스란 장소를 배웠어요. 한 번 입지하게 되면 비탈적이에요. 변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소매 입지의 평가의 의의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학자인 고시나 루이슨 등은 소매 입지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아래 같이 이제 언급했는데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555페이지. 자, 소매 입지의 평가 방법입니다. 소매 입지의 평가 방법. 여기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만이 아니라 수요 공급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 자, 이걸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추정은 이제 BPI와 우리가 S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측정은 IRS. 그 다음에 MEP.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높습니다. 여기 위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매 입지 평가 방법은 소매 입지 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가 4가지가 있다. 이 지역의 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구매력 지수. 자, 우리가 BPI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닝 파워 인덱스. 그래서 구매력 지수. 그 다음에 SAI는 세일즈 액티비티 인덱스. 그래서
판매 활동 지수, 그리고 수요 공급을 측정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 IRS가 이제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소매 포화 지수.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MEP. 자, 이건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입니다.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다. 이거 위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수요 측정은 그냥 수요 측정의 의의와 방법도 그냥 밑줄만. 수요 측정의 의의는 소매 점포가 입지하려는 지역의 수요를 측정하는 방법. 수요가 있는 곳에 점포 입지합니다. 다양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또는 가구 수와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구매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수요 측정에 대한 방법은 지역의 수요를 측정할 때 그 지역의 인구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의 가구 수를 조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죠. 그러나 이제 표적 시장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구 수를 조사하는 것보다 특정 인구 집단의 가구 수를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동복을 판매하는 점포라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지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556페이지 가시면 이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수요에 대한 측정이죠. 구매력 지수. 살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BPI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매력 지수는 미국의 세일즈 앤드 마케팅 매니지먼트사가 개발한 것으로 지역별 구매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미국의 경우는 전국 각 지역에 이 대한 구매 지수가 매년 조사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이 구매력 지수는 BPI는 소매 점포 입지를 분석할 때 해당 지역 시장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구매력은 그 지역 시장의 거주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BPI는 신규 점포의 수요 예측과 기존 점포의 실적 평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구매력 지수의 측정이 있어요. 구매력 지수는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유효 소득, 실질적인 소득이죠.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의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조세를 빼서 내가 처분할 수 있고 하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인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 인구의 비율. 그리고 소매 매출액, 전체 소매 매출액을 차지하는 그 지역의 소매 매출액 비율.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식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BPI라는 자체의 식을 보면요. 자, 0.5 X라는 자체, 이 X는 가처분 소득 비율입니다. 가처분 소득 비율. 그 다음에 0.3 Y. 자, Y라는 건 소매 매출액 비율입니다. 소매 매출액 비율이고요. 네, 플러스 0.2 Z. 자, 이건 인구 비율이죠.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제가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 차지하는 그 지역의 가처분 소득 비율이라고 했고요. Y는 전체 소매 매출에 차지하는 그 지역의 소매 매출액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Z는 총인구에 대한 그 지역 인구의 비율이죠. 그래서 0.5, 0.3 등의 가중치가 있어요. 각 요인의 구매력에 대한 기여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가중치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구매력 지수의 응용 556페이지 밑에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 BPI가 높을수록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신규 점포를 내기에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BPI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특정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 잠재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첫 번째 점, 그러면 이 BPI를 활용해서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 인덱스라는 거죠. 그래서 QI라는 자체, QI가 이제 품질 지수입니다.
자, 얘는 이제 BPI를 따졌을 때 BPI가 높을수록 이 지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비율은 낮아야 되고요.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PI를 활용해서 품질지수 QI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지수는 BPI를 전체 인구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품질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 거주자들의 구매력이 평균 이상이거나 아니면 비거주지에 비해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지는 다른 지역을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SAI를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교재 71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18번 문제입니다. 717페이지 펴보세요. 717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특정 지역의 상권의 전반적인 수요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지금 구매력 지수를 봤습니다. BPI. 그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3번 전체 매장 면적에 해당 지역의 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니죠. 소매점포 입지 분석을 할 때는 해당 지역 시장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패턴을 넘겨서 우리가 그 교재 557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구매력 지수를 봤죠. 전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557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제 뭘 볼 거냐? SAI를 볼게요. SAI는 판매 활동 지수입니다. 판매 활동 지수. 자, 이거는 매출액 비율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매출액 비율이 올라갑니다. 매출액 비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제 인구 비율입니다. 인구 비율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가볼게요. 판매 활동 지수 우리가 557페이지 있죠. SAI는 이 계산은 자, 세일즈입니다. S가. 그다음에 액티비티라는 거는 이제 활동이죠. 인덱스가 지수죠. 그래서 판매 활동 지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한 특정 지역 내 1인당 소매 매출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매 활동 지수의 의의는 자, SA가 높을수록 우리가 지역의 구매력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높은 SAI는 비거주지의 구매력이나 특정 기업체의 대량 구매, 소수 거주자의 대량 구매 등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좀 전에 제가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다시 한번 557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할 게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의 측정입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의 측정.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별표를 3개 표시는 거의 뭐 나온다는 거죠. 매년 출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가 가장 유력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 우리가 IRS라고 하죠. 자,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좀 많이 다뤄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 오브 리테일 세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정 시장의 잠재 수요를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IRS는 한 시장 지역 내에 특정 소매업체 또는 직접 소매시설의 단위 매장 면적당 잠재 수요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IRS는 물론 잠재 수요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그 잠재라는 자체의 글씨보다는 현재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의 총 매장 면적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는 현재를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수요가 크면 이것이 큰 거고요.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점포수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지역 시장의 총 가구 수가 있어요. 100가구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가구당 특정 업태에 대한 지출액. 햄버거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자, 그럼 요게 100만 원이 나오죠. 근데 밑에는 뭐예요?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이죠. 100제곱미터다. 그 매장이 늘어날수록 안 좋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가 계속 추가적으로 점포가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1점포가 만약에 차지하는 비중이 10제곱미터다.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적어줘야 돼요. 2점포는 만약에 10제곱미터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C점포도 3개 점포. 그러면 이제 10제곱미터니까 합쳐서 30제곱미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IRS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페이지 지금 넘겨져 있죠. 우리가 지금 558페이지에 그 박스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스 밑에 IRS는 지역 시장의 수요는 물론 우리가 공급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소매 포화 지수의 활용은 이 지수값이 클수록 수요 공급에 비해 크다는 것 또는 수요에 비해 점포가 적어서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과소 점포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고객을 우리가 흡입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특정 지역의 IRS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의 IRS와 비교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즉 IRS가 크다는 것은 소매 포화 지수가 크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잠재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IRS는 앞에서 배웠던 BPI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즉 BPI가 아무리 높아도 IRS가 낮아서 그 지역의 경쟁 정도가 강도가 높다면 소매 입지로 적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BPI만 가지고는 수요 측면 가지고는 지역 분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IRS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558페이지 우리가 디귿번호로 가볼게요. 디귿번호로 가시면 소매 포화 지수의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IRS는 경쟁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포의 수, 차지하는 이 면적만 고려되고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미래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재라는 건 실질적으로 현재거든요. 미래를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죠.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거주자들은 지역시장 밖에서 쇼핑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IRS는 이 점포가 비슷한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에는 적용이 용이하나 뭐 스포츠 용품 또는 기구점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포츠 용품이나 가구점 같은 이 전문화된 점포에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오른쪽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소매 포화 지수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자, 우리가 559페이지 2번에 있는 시장 확장 우리가 잠재력 지수 우리가 MEP라고 하죠. 얘의 비교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 확장 잠재력 의의가 있죠. 그래서 559페이지. 자,
단점, IRS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미래 잠재력도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의 측정은 지역 시장의 매력도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 확장 잠재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장 확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 MEP,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 익스펜션, 포텐셔널이라는 거죠. 미래란. 그래서 이 지표는 지역 시장이 미래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 해당 상품, 제가 여러분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서비스죠. 서비스 들어갑니다. 에 대한 예상 수요액을 총 매장 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MEP는 자, 위에가 해당 상품의 예상 수요가 들어갑니다. 해당 상품의 예상 수요가 들어가고요. 밑에는 총 매장 면적이 들어가요. 총 매장 면적.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 상품의 IRS가 이제 그 현재라면 키포인트는 얘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죠. 자, 그래서 해당 상품의 예상 수요, 뭐 해당 상품의 수요가 이제 우리가 미래 수요 흡입 능력이죠. 이거는 예상 수요는 미래에 대한 수요 흡입 능력입니다. 수요를 얼마만큼 흡입할 수 있느냐, 흡입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상품의 예상 수요가 이제 뭐 3만 원이다. 총 매장 면적이 뭐 2만이다. 그럼 뭐 여기가 1.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장 확장 잠재력은 지역에서 미래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확장 잠재력은 다른 지역에서의 이 쇼핑 정도, 다른 업태의 이용 정도, 대체품의 구입 정도 등을 측정하여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이 MEP는 지역 시장의 매력도의 평가에서 IRS,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쇼핑 지출액을 추정하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MEP 값이 크다는 것은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쇼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우고, 자, 그럼 비교라는 자체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제 559페이지 가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3번 IRS와 MEP를 활용하자는 거죠. IRS와 MEP의 그 활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S는 현재고 MEP는 미래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이제 그 활용을 하자는 거죠. 결합해서. 그래서 밑에 IRS와 MEP의 결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역 시장 매력도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IRS와 MEP를 함께 사용해서 평가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은 시장 매력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MEP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MEP. 그래서 이제 이 미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MEP에 대해서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은 우리가 이게 IRS죠. IRS. 그럼 하이가 고고, 그 다음에 로가 저죠.
그다음에 하이가 고고, 그다음에 로가 저다. 그러면 4개의 국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그다음에 2번, 3번, 4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으로 가면, 자, 1번의 1분면. 자, 1분면은 현재 경쟁 점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고, 정도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잠재력이 많다. 아, 이건 좋은 거죠. 가장 좋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좋은 시장.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1분면은 현재의 경쟁 정도는 낮고 확장 잠재력이 높은 거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그 각 상황별에 대한 평가를 이제 보면은 지금 넘어왔죠.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5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IRS와 MEP가 모두 높은 지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높은 IRS는 시장의 포화 정도가 낮아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높은 MEP는 총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RS와 MEP가 모두 낮은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낮은 시장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므로 신규 점포 진출에 시장 후보지에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게 최악 상태가 이제 4국면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분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경쟁 정도도 높고, 그죠? 최악 시장입니다. 최악. 그 다음에 미래 잠재력은 낮다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2국면과 3국면만 좀 구면하는데, 자, 2국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쟁 정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현재는 좋다는 거죠. 현재는 좋다. 현재 만족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미래 잠재력은 낮다는 거죠. 미래 잠재력은 낮다.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미래까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상분면을 이제 분면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3분면은 현재는 안 좋아요. 그래서 미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난 현실은 안 좋지만 미래를 보고 하겠다. 우리가 경쟁 정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교재의 560페이지 이제 우리가 2분면, 3분면에 해당하는 지역시장의 매력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므로 결국 자사점포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염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기반이라는 자체는 이제 그냥 밑줄만, 경제 기반에 의는 뭐 특정 시장의 매력도 IRS와 MEP에 의해서 측정되지만 가능한 한 그 지역의 경제적 기반 함께 평가해야 되고요. 경제적 기반이 평가 대상이 되는 요인, 이것도 이제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 점포의 입지 평가는 뭐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풀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다루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이제 점포에 대한 그 입지 평가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강에서는 점포의 위치 선정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555페이지 가시면 소매 입지의 평가 방법이 구매력 지수와 수요를 측정하는 판매 활동 지수와 수요 공급을 하는 지금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넬슨이라는 학자의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 말씀드리지만 구매력 지수, 그다음 판매 활동 지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의 측정이 IRS와 MEP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